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낙동강입니다. 강원도 태백 너덜샘에서 시작된 물길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지나며 남쪽으로 흘러가 부산 을숙도의 낙동강 하구뚝까지 510.3km를 흐르지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는 황산강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양산 물금리에 있었던 황산나루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황산나루는 신라의 수도 경주와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목이었다네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낙수, 가야진, 낙동강 같은 이름으로 불렀는데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쓰일 때에도 양산 일대에서는 여전히 황산강이라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낙동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경북 상주를 다른 이름으로 낙양이라 했는데 그 낙양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낙동강이 됐다는 겁니다. 옛 지도를 보면 상주에 낙양역이 설치돼 있고 주변에 있는 역들도 낙동역을 비롯해 모두 낙자가 들어간 이름이네요. 또 하나는 김해 지역에 있던 가락국 동쪽을 흘러서 낙동강이 됐다는 겁니다. 가락국은 금관가야를 말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오랫동안 황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는 상지, 중지, 하지, 연못 3개로 돼 있는데 상지에서 하루에 5,000톤이나 되는 물이 솟아납니다. 황지보다 상류 쪽에 하천이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내내 황지를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다가 정선군과 태백시 경계에 있는 은대봉 동쪽 해발 1235m 지점 너덜샘이 발원지라는 게 198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태백시에서는 낙동강 발원지를 황지라고 홍보합니다. 너덜샘은 산지에 있는 작은 샘이지만 황지는 규모가 크고 무엇보다 태백시 내에 있어서 관광지로 홍보하기 더 유리해서 그런 거겠지요. 낙동강은 상류 쪽 말고는 물길이 대체로 완만한 곳을 흘러가는데 완만한 곳을 구불거리며 흐르는 물길 안쪽에는 퇴적물이 쌓이기 좋아서 하회마을 같은 지형이 생기게 됩니다. 하회마을을 우리말로 하면 물돌이동, 낙동강 물이 휘돌아 흐르는 동네지요. 한강은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해 김포시의 하중도인 유도 앞까지 494.4km를 흐릅니다. 검룡소에서 시작된 골지천이 지류들을 계속 만나면서 동강이 되고 남한강이 됐다가 북한강을 만나면 이때부터를 보통 한강이라고 하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수리, 우리말로 두물머리입니다. 한강은 지류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물줄기를 뜻하기도 하고 한 줄기로 합쳐진 양수리 이후를 말하기도 하는데 더 좁게는 서울 구간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 이름인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방언에 크다를 한이라고 하니 큰 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한강을 순우리말로 하면 크다는 뜻의 한과 강을 뜻하는 가람이 만나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이름이 이 강에 걸맞는 것이 길이는 낙동강보다 짧지만 유역면적은 한강이 낙동강보다 훨씬 넓습니다. 유역면적이란 빗물이 모여 흐를 때 특정한 강으로 흘러드는 지점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북한강 발원지가 현재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에 있기 때문에 한강 유역면적에는 북한 쪽 면적도 포함되는데 전체 유역면적이 낙동강의 1.5배가 넘고 남한 쪽만 쳐도 한강이 더 넓지요. 그러니까 가장 긴 강은 낙동강이지만 그 강과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를 생각하면 가장 큰 강은 한강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말로 한강의 기적을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강이기도 해서 존재감이 가장 큰 강이기도 하지요. 한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임진강은 북한에서부터 흘러옵니다. 북한의 강원도 두류산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며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요. 임진은 더덜나루 혹은 다달나루라는 순우리말 표현을 한자로 표기한 건데 다다른 나루, 그러니까 강하류에 있는 나루라는 뜻입니다. 파주시에 교화라는 지명이 있는데 임진강과 한강 두 물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낙동강 한강 다음 세 번째로 길고 한강 낙동강에 이어 세 번째로 유역면적이 넓은 강은 금강입니다. 전북 장수군 신무산에 있는 뜸봉샘에서 시작돼 전북과 충남의 경계를 이루며 서해로 흘러들기까지 397.8km를 흐릅니다. 뜸봉샘이라는 이름에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나라를 얻기 위해 신무산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던 날 이 샘에서 봉황이 날아오르며 새 나라를 열라는 계시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 이름이 뜸봉이 됐다는 거지요. 금강이라는 이름은 충남 공주의 옛 이름인 고마나루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마나루, 곰나루가 있는 곰강이 금강으로 소리가 변한 건데 고마는 크다, 많다, 신성하다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곰강은 큰 강, 신성한 강 그런 뜻이 되는 셈입니다. 고마는 곰의 옛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곰나루를 한자를 이용해서 적으면 웅진이 되고 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나루터 앞 연미산에 살던 암콤이 강을 건너던 나무꾼을 납치해서 남편으로 삼았는데 외출할 때는 나무꾼이 도망가지 못하게 항상 굴 입구를 막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식까지 낳고 살다 보니 곰이 잠시 방심했고 나무꾼이 그 틈에 도망쳐 버리자 암콤이 강변에서 나무꾼을 애타게 부르다 자식과 함께 강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곰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줬다는데 곰나루에서 백제때 걸로 보이는 돌곰상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지금 금강은 비단 금자를 쓰는데 글자 그대로 강물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흐른다는 뜻도 있다네요. 이렇게 물결이 잔잔한 게 호수 같다고 해서 호강이라고도 합니다. 금강을 부여해서는 백마강이라고 하는데 백제 멸망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660년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 백제를 공격할 때 안개와 비바람이 심해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건 분명히 용의 조화라고 하며 흰말을 미끼로 삼아 용을 낚았고 그랬더니 비바람이 잠잠해져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에 이어 네 번째로 긴 강은 섬진강입니다.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계에 위치한 팔공산의 대미샘에서 발원하고 223.9km를 달려 남해 광양만으로 흘러듭니다. 섬진은 두꺼비 나루란 뜻인데 두꺼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두 가지 전해집니다. 고려 말에 서해와 남해안에는 왜구들이 자주 출몰했는데 한 번은 왜구가 강 하류에 나타나자 갑자기 두꺼비떼가 울부짖기 시작했고 왜구들이 놀라서 돌아갔다네요. 이 일로 두꺼비 나루란 뜻의 이름인 섬진이 유래됐고 강 이름도 섬진강이 됐습니다. 다른 버전은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입니다. 강마을에 살던 처녀가 집에 들어온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보살펴줬는데 어느 해 홍수가 나서 처녀가 물에 떠내려가자 두꺼비가 나타나 등에 태워 구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탈진해 죽고 말았는데 처녀가 잘 묻어준 뒤 제사를 지내주었고 이 일로 해서 그 마을을 두꺼비 나루라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두꺼비 나루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군사기지인 진이 설치돼 있었는데 봄마다 매화축제로 유명한 광양시 매화마을 아래 그 터가 있습니다. 섬진강에는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어서 사수강이나 사천, 다사강이란 이름으로도 불렀다네요. 섬진강은 주로 산이 많은 곳을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 경사가 급한 편이고 평지가 별로 없는 데다 수량도 적은 편이지요. 이런 조건은 도시 발달에 불리하다는 뜻이고 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적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 사업을 할 때 섬진강이 아닌 영산강이 포함됐습니다. 영산강은 길이를 봐도 그렇고 유역 면적도 그렇고 섬진강에 이어 5번째입니다. 전남 담양군 병풍산 북쪽 용소에서 발원해 전남 중서부 지역을 129.5km 길이로 흘러 서해로 갑니다. 고지도에는 4호강으로 표기된 게 많고 금강, 남포강, 광탄강, 목포강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금강은 나주의 옛 이름인 금성에서 온 겁니다. 영산이라는 이름은 이 강과 멀리 떨어진 흑산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고려 말에 흑산도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 육지로 건너와 남포에 모여 살자 영산현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흑산현이 아니고 영산현이라고 했을까요? 영산이 흑산도의 옛 이름인가? 싶지만 그런 기록은 없고 흑산도에 딸린 섬 영산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짐작합니다. 영산현은 조선 초기에 나주에 통합됐지만 영산포구가 번성하면서 강 이름도 영산강으로 불리게 됐다네요. 영산강을 광주 구간에서는 극락강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설치돼 있던 극락원이라는 원에서 비롯된 이름이고 현재의 광주공항 인근 극락교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